자, 그래서 장관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외교부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오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것이 서류 작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작업이 필요한 건 해야 되겠죠.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그 서류 작업 특히 이제 윗사람한테 보고하는 용도로 서류 작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들이는 시간 동안에는 실제로 대한민국의 외교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은 못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완전히 그쪽으로. 네네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문제 예방, 외교 문제겠죠. 그러니까 외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외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 외교부의 그 엄청난 인재들의 어떤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그런 조직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력과 전문성이 평가받고 그게 승진이나 이런 걸로 보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개인이 사기가 떨어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외교가 진취적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우리의 전략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외교라기보다는 일 터지면은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외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끔 드는 생각이 우리 외교가 너무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북한 여기에만 이렇게 그냥 집중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이 국력 10위인데 그 10위권에 해당하는 만큼의 역량을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많은 다른 영역들이 소홀히 되고 이 뭐 몇 나라에만 집중이 된다면은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런 문제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전방위 외교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미중일 이쪽에서 열심히 그쪽 분야가 아니라 다른 국가나 다른 나라 관련해서 이슈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승진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 한국이 강대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력이 작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은 저는 충분히 커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글로벌 이슈,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의 리더십 행사, 그 다음에 공공외교의 어떤 그런 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어떤 인적 자본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저는 외교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탑 리더들의 어떤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장관이나 대통령이 얼마만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바꿔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네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기관에서 일을 했지만 그 동료들의 지적인 역량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대학 교수 못지않게 뭐 국립외교원 교수 못지않게 이 외교관들의 역량이 뛰어납니다. 아주 정말로. 탁월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조직적인 문제 또는 리더십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각 부처가 다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첩경이 아닐까 싶습니다.